옛날 옛적 영월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에는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여기는 한 마리 특별한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 장릉은 조선의 제6대 왕인 단종인흥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 전설에 따르면 호랑이의 이야기는 이곳에서도 깊은 관련이 있다. 호랑이는 마을 초입에 큰 고목나무여 작은 동굴에서 지내며 종종 마을을 둘러보곤 했다. 호랑이의 위용과 신령스러운 존재감 덕분에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를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호랑이는 자신만의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바로 감지 능력이었다. 마을에 닥쳐올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사람들을 경고했으며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큰 재난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깊은 안개가 깔리던 때였다. 호랑이는 잠에서 깨어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마을을 조심히 살펴보던 중 호랑이는 어두운 그림자들과 사악한 기운이 마을을 향해 몰려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것은 멀리서부터 임박한 날씨를 타고 온 도깨비들의 무리였다. 이 도깨비들은 장난과 파괴를 일삼는 존재로 어느 곳이든 혼란을 일으키곤 했다. 호랑이는 빠르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피난시킬 준비를 했다. 마을의 어른들은 호랑이의 말을 믿고 모두 신속히 행동하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더 나아가 도깨비들을 쫓아내기 위해 결심을 다졌다. 이윽고 도깨비들이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호랑이는 자신의 강렬한 포효로 그들을 위협하였다. 포효의 울림은 엄청난 에너지를 담아 주변 공기를 떨리게 했고 숲속의 나무들마저 요동치게 만들었다. 도깨비들은 처음에는 그저 놀라움을 표시했지만 곧 강력한 포효가 자신들의 힘을 무력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도깨비들은 호랑이의 위력을 이기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호랑이를 경외하고 그에게 마을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이러한 사건은 먼 훗날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 영월 장릉의 신묘한 도시 전설 중 하나로 남았다. 오늘날에도 영월을 찾는 사람들은 그 고목나무와 호랑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을을 지켜준 신비로운 호랑이 수호신에게 경의를 표하곤 한다. 그저 옛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지만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마치 살아있는 전설처럼 늘 그 자리에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존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흥에는 신비로운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해. 이 우물은 마을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깊은 곳에 있었으며 그 물은 매우 차고 맑아서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씻겨내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지. 사람들은 그 우물을 용신의 우물이라고 불렀고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 그 전설은 오래전 장흥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하늘은 맑기만 하고 비구름은 곱빼기도 보이지 않던 시절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물을 찾아 산과들을 헤매기 일쑤했지. 농작물은 이미 말라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쳐갔어.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지혜자인 서 할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했어. 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긴 백발을 쓰다듬으며 말했어. 이곳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 용신의 우물이 있다네. 그 우물의 물을 마신 자는 용신의 축복을 받아먹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지. 마을 사람들은 서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숲으로 향했어. 빽빽한 숲을 헤치며 한참을 걸은 끝에 그들은 마침내 전설 속 우물에 다다르게 되었지. 우물은 정말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우물에 가까이 다가가 물을 한 모금씩 마셨어.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 갑자기 하늘은 어두워지면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야. 비는 몇 시간이고 그치지 않고 온 대지를 적셔주었지.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우물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어. 그들은 매년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우물 앞에서 용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구했어. 그리고 우물은 항상 그들을 배신하지 않고 풍요로운 농작물을 약속해 주었지. 세월이 흐르면서 용신의 우물 이야기는 장흥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비밀스러운 전설로 자리 잡았어. 마을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에게는 우물의 존재를 잘 말하지 않았고 그들의 산과 농사가 우물의 은총 아래 번영하리라는 믿음을 단직했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장흥의 사람들은 우물 전설을 기억하며 그 신비로운 에너지와 용신의 축복을 믿고 있단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강진 지역에는 마을 사람들이 목숨과 직결된 중대한 행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진 용왕제였다. 강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풍부한 수산 자원으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바다의 변덕스러움도 크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마을 사람들의 생업과 안전이 위협받곤 했다. 이러한 자연의 힘을 달리기 위해 매년 용왕제를 지냈다. 용왕제는 마을 입구에서 시작된다. 어른들은 마을 중앙에 있는 당집에서 모여 제를 지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며 아이들은 당집 주변에서 놀고 장난을 치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제물로는 지역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갤러마다 다르게 준비된 농작물이 바쳐진다. 마을의 어른들은 용왕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올해도 바다가 험하지 않기를, 풍어가 있기를, 모든 이가 건강하기를 간구한다. 강진 용왕제에서는 특별한 의식도 펼쳐진다. 그것은 바로 용춤이다. 마을 청년들은 빨간 옷과 황금 문양의 순호 인형의 몸통을 입고 바닷가로 나가 춤을 춘다. 이는 용왕님이 바닷속에서 나와 마을을 보호해줄 것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바다를 향해 춤을 추면 바다에 거친 힘이 잠잠해진다는 믿음이 있다. 용춤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당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이어지는 풍부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축제를 즐긴다.
모든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연주하며 밤하늘을 수놓은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어느 해에는 용왕제가 실패한 적도 있었다. 그 해에는 제를 제대로 지내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강한 태풍이 몰아쳐 마을에 피해가 컸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고 의식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강진 용왕제는 단순한 제례가 아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신앙이고 전통이다. 도심의 바쁜 삶과 현대화된 사회에서도 강진의 용왕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매년 이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제의 전통을 지키고 그 의식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다짐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용왕제가 원래의 의미보다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날만큼은 전통을 경험하고 이해하려는 이들이 늘어감에 따라 여전히 그 본질적인 가치는 잃지 않고 있다. 강진 용왕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소통을 상징하며 현대에도 그 의미를 지니는 살아있는 전설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기도 의정부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밤이 깊어질 즈음 마을 주변의 울창한 산속에서 들리던 신비한 음악 소리와 함께 달빛 아래 춤을 추는 아름다운 여우에 대한 이야기였다. 마을에서 가장 용기 있고 호기심 많던 청년 윤수는 이 전설을 직접 목격해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밝은 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서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을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은 어둡고 무서웠지만 윤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숲속 깊은 곳에 다다르자 그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정도의 부드러운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은은하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였다. 산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 윤수는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눈앞에는 눈부신 달빛 아래 큰 그림자가 드리워진 작은 공터가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킹 여우가 우아한 몸놀림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여우의 털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춤은 마치 바람에 춤추는 연꽃처럼 아름다웠다. 윤수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여우와 눈이 마주쳤다. 여우는 윤수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윤수에게 다가오더니 말했다. 용기 있는 자여, 너는 진실을 볼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여우는 윤수에게 자신의 정체가 오래전 이곳을 수호하던 영혼임을 밝혔다. 여우는 본래 인간 세상의 곳이 아닌 신비한 힘을 가진 영혼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행복과 평화를 전하고자 이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다. 윤수는 여우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다시 그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질 수 있도록 약속했다. 여우는 그에게 마술 같은 작은 부적을 하나 건네며 이 부적이 그를 언제나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윤수는 마을로 돌아와 그날 밤의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윤수가 보여준 부적과 그날 밤 이후 윤수에게 일어난 여러 행운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여우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전설은 세대를 거쳐 마을의 소중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의정부의 옛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달 밝은 밤 숲속을 산책하며 여우의 춤을 기억하고 평화와 행복을 기원한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무안의 한적한 마을에는 밤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곤 했다. 이곳 해안가에서는 밤이 되면 검은 바다 위로 푸른 빛이 흐르고 깊은 바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여 밤이 되면 집 밖에 나가지 않기로 유명했다. 이러한 전설은 대대로 내려오며 밤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존재와 관련되어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오래전 이곳에 대단히 착하고 용맹한 어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준으로 그는 필사적으로 마을을 지키며 먹을 것을 제공하는 어부였다. 영준은 항상 바다에서 큰 물고기를 잡아오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았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닥쳐왔다. 바다마저도 그 영향으로 인해 물고기들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고 영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룻밤 영준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 여인은 영준에게 깊은 바다 속 위험한 곳에 생명의 약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약수를 마을에 가져가면 그 물로 인해 마을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단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할 것이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날 영준은 꿈에서 본 것을 기억하며 그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깜짝 놀랐지만 영준의 결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작은 배에 최소한의 생필품과 음식을 싣고 깊은 밤바다로 향했다. 바다에서의 여정 동안 영준은 세찬 폭풍과 혼란스러운 파도에 시달렸고 비명소리가 가득한 암흑 속을 항해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굳은 의지 덕분에 그는 마침 내 생명의 약수가 있는 전설 속의 섬에 도착했다. 약수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며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다. 영준은 그 물을 조심스럽게 수집한 후 무사히 귀향길에 올랐다. 영웅처럼 돌아온 영준은 약수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영웅 영준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길었다. 그리고 밤마다 바다에서 들려오던 비명 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평화로운 바람소리만이 마을을 감싸기 시작했다. 영준이 전설이 되어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무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밤바다의 수호신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무안이 민속신앙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